1990년대 최대 흥행작 마이걸 영화 음악에 대해 알아보자. 올디스 벗 구디스 리듬 그리고 10대 소년 소녀의 여름날의 추억이라는 선전 문구를 내걸고 상영됐다. 1980년대 후반부터 영화 음악계에는 복고붐이 일어났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연의 액션극 고릴라에서 악당을, 처부수는 카레이스 장면에 흘러나왔던 롤링스톤즈의 세티스팩션 이후 영화계에서는 1950년대, 1960년대 인기를 얻었던 흘러간 로큰롤 음악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색다른 시도는 일종의 상업성을 증폭시키기 위한 새로운 자구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당시 비디오 시장의 폭발적 신장세로 세계 영화 시장은 침체 일로를 겪고 있었다. 안방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자극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바보 상자와 전쟁을 선포한 영화계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해 양동 작전을 시도했다. 터미네이터 혹은 다이하드처럼 수백억 원을 투자해 관객들의 시선을 꼼짝없이 붙들어 놓는 물량 작전이 첫 번째 방법이었다. 특수 촬영이 가미된 이들 영화는 재미는 있었으나 감동이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인간의 감성을 자각하는 드라마로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21세기에 제임스 딘의 자이언트나 3시간이 넘는 데야 드라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은 지루한 느낌이다. 장년층에겐 호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스텝 바이 스텝의 몸살을 앓는 유키즈 세대에게는 천자문 외는 훈장 소리처럼 공허할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두 계층을 모두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신세대적인 소재의 1960년대 향수를 불러 모을 양다리 작전. 영화계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 완결편이 로큰롤 배경음악 플러스 SF 촬영이 가미된 소재인 것이다. 이들 장르의 영화는 10대들에게 호기심을, 장년층에게는 추억의 책가방 같은 아련한 향수를 동시에 던져준 것이다. 1960년대 올디스 벗 구디스와 현대적인 소재를 가미해 우리에게 사랑받았던 작품들은 샘 쿡의 왓 어 원더풀 월드가 삽입된 위트니스가 대표적이다. 벤 모리슨의 브라운 아이드 걸이, 영화 주제를 대변했던 적과의 동침, 코믹물 메릴 스트립의 작은 악마 등에 들려왔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유아, 더 데빌 인 다스가이즈 등이 대표적 사례가 됐다. 언체인드 멜로디가 비극적 사랑의 메신저로 사용됐던 사랑과 영혼이 이 장르 영화가 갖고 있는 상업성을 최대 한도로 고조시켜 놓았다. 마이걸도 1960년대 로큰롤 리듬과 늘 우려먹어도 식상되지 않는 로맨스가 가미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작품이다. 11세 된 소녀가 겪게 되는 사춘기의 심정. 이런 처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장의사로 일하고 있는 센스 없는 홀아버지와의 사이에서 겪게 되는 어린 소녀의 또래와의 사랑 우정 갈등, 수줍음 그리고 죽음 등 인간사의 소소한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1972년이 극중 무대로 설정됐지만 진한 향수심을 자극시키는 60년대 로큰롤 명곡이 화면 곳곳을 수놓고 있다. 전체 배경 연주곡을 담당하고 있는 이는 제임스 뉴튼 하워드. 하워드는 1975년부터 엘튼 존의 순회 콘서트 무대에서 전자 키보드 주자로 악기 연주 솜씨를 과시했던 음악인이다. 1980년에 들어와서는 영화음악 작곡가로 변신을 해 그동안에 축적됐던 연주 능력을 과시해주고 있는 중이다. 그의 탁월한 전자악기를 다루는 감각을 접해볼 수 있는 영화들은 메이저리그, 귀여운 여인 등 다수가 있다. 어느 작품이나 연주곡과 어우러지는 록을 배합시켜 사운드 트랙을 성공작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마이걸도 그런 수완을 100% 발휘해 베스트 영화 음반으로 사랑을 받아냈다. 하워드의 절묘한 피아노곡 마이걸 테마로 시작된다. 스쿨버스로 어린 악동들이 등교를 하는 장면에서는 스파이럴 스테어케이스가 1969년 4월 빌보드 12위 올려놓은 무어 투데이 된 예스테데이가 경쾌하게 울려 퍼진다. 스파이럴 스테어케이스는 사크라멘토에서 결성된 5인조 록 밴드이다. 리드싱어 팻 업톤의 감칠맛 나는 목소리로 인해 남녀 모두에게 큰 인기를 모았다. 영화 수록곡 외에 노원 포미 투턴2, 쉬즈 레디 등으로 1970년대 초반 팝 차트에서 주목받았다. 베이더 안나 클럼스키가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일터에서 언니뻘 되는 종업원과 읍조리는 노래는 1964년 9월에 히트 넘버 1을 기록한 맨프레드 맨의 두와 디디디디이다. 이런 곡을 11세 된 어린 숙녀가 부른다는 것에 듣는 이들의 찬사를 절로 불러일으켰다.
리더의 이름을 차용해 64년 영국에서 결성된 6인조 록 밴드인 맨프레드 맨은 1971년 리더인 맨프레드 맨이 음악성 차이를 들어 탈퇴한 뒤 1971년 어스 밴드로 재출발했다. 1964년 두와 디디디디가 밀리언셀러를 돌파하면서 스타덤에 오른 이들 그룹은 1968년 팝 거물 밥 딜런이 가사를 써준 마이티 퀸, 유 엔젤 유와 어스 밴드와 불러준 리빙 위다웃 유, 스피릿 인 더 나이트 등의 히트곡을 탄생시키면서 1970년대 중반 팝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룹이 됐다. 베이더와 토마스 맥컬리 컬킨과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질주하는 장면에서는 더 라스칼스의 1966년 3월 전미 넘버 1 히트곡인 굿 러빙이 어린 소녀들의 나누는 풋풋한 감정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다. 더 라스칼스는 라이처스 브라더스처럼 백인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흑인의 리듬앤 블루스 스타일의 노래를 들려주어 블루 아이드 소울 그룹의 하나로 각광받았다. 1964년 뉴욕시티에서 결성된 4인조 그룹인 더 라스칼스는 불량배라는 팀 이름과는 달리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감미로운 노래들을 다수 발표해 인기를 모았다. 집으로 돌아온 베이더가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듣는 곡은 도시 분위기가 풍기는 소울 가락을 들려주고 있다는 칭송을 받은 피프스 디멘션이 1969년 9월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려놓은 웨딩벨 블루스이다. LA를 근거지로 해서 활동을 했던 남자 3명, 여성 2명의 혼성팀인 피프스 디멘션은 1966년부터 숱한 명곡을 탄생시켰다. 뮤지컬 헤어에 삽입시켰던 아쿼리어스 렛, 더 선사인 인 등은 1960년대 히피 문화의 태동을 알리면서 국내 대학가에서도 호응을 얻는 히트곡이다. 야유회를 가는 도중 캠핑 자동차 속에서 베이더 아빠 해리된 에크로이드와 쉘리 제이미 리 커티스가 춤추는 장면에서는 더 플라밍고스의 1959년 6월 빌보드 11위에 진입된 히트곡 I Only Have Eyes for You가 중년 남녀가 마치 10대처럼 수줍게 연정을 쌓아가는 정취를 드러내주는 노래로 활용됐다. 1952년 시카고에서 결성된 더 플라밍고스는 사촌끼리 모여서 만든 리듬앤 블루스 계열의 4인조 팀이다. I Only Have Eyes You는 조한 브론델 주연의 뮤지컬 영화데임에서도 테마곡으로 사용돼 영화계에서 단골로 인용하는 곡 중에 하나다. 비치 보이스가 칵테일에서 리바이벌 히트시켰던 코코모를 1955년 불러준 오리지널 원작자들이기도 하다. 아돌프 메뉴 주연의 골드윈 폴리스의 테마곡 러브 워크드, 인도 그룹 더 플라밍고스의 존재를 널리 알린 유명곡이다. 토마스가 숲속에서 벌에 쏘여 그만 죽자 한없는 슬픔에 빠진 어머니가 이튿날 아침 카페에서 상념에 젖어 있을 때 시카고 그룹이 1972년 8월 빌보드 3위에 진입시켰던 상쾌한 리듬의 히트곡 세터데이 인 더 파크가 모자지간의 혈육의 정을 떠올려주는 선율로 등장했다. 베이더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템테이션스의 1965년 1월 전미 넘버 1 히트곡인 마이 걸이 흘러나오면서 어린 세대들의 풋풋한 교분과 기성세대들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가족 간의 우애와 이웃 간의 정겨운 분위기 음미하도록 해주었다. 1960년 디트로이트에서 결성된 5인조 흑인 소울 그룹인 템테이션스는 세련미와 토속적인 분위기를 모두 담고 있으면서 사회 개혁적인 내용과 음악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사를 두루 담아 지지도를 넓혀 나갔던 팀이다. 다이아나 로스가 이끌던 여성 소울 그룹인 슈프림스와 의기투합해 I Will Try, Something New 등을 히트시킨 바 있다.